예, 약간 이제 PPT 화면을 색깔 좀 더 밝게 했습니다. 뭐 그냥 뒤에 쓸데없이 있던 이런 배경들을 없앴어요. 이렇게 있던. 우리 이제 수업이 지금 동영상하고 이제 이렇게 좀 겹쳐 나가는데, 수업 지금 현재 구글 미트로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아무래도 현재 내가 수업 중에 하는 동작이 화면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동영상을 따로 만들고 올리고 있습니다. 앞에 것도 올리고 있었는데 지금 수업 진도가 조금 늦어져서 조금 고지가 좀 늦어졌어요. 일단 이걸 언제 들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그냥 최 진도에 맞춰 가지고 적당히 이제 들어주세요. 앞에 우리 not gate하고 buffer 저번 시간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저번에 이건 0은 0이고 1은 1이고 이건 0을 1로 1을 0으로 이거죠. 근데 그러면 야는 아무 동작도 안 하고 야는 동작을 한다 그죠? 그래도 얘가 훨씬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not gate인데 우리가 실제 게이트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다이오드를 쓸 수도 있어요. 뭐 우리 실험에서 다이오드로 된 거 한번 이제 연습을 해봅니다. 사실 처음에 이제 실험을 하면 이 게이트 가는 것이 이 논리 게이트 가는 것이 이게 실제로 할 필요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가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건 근데 나중에 가면 이게 이상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앞에 이제 샤논이 했던 계산기도 만들 수 있고 지금 여러 컴퓨터 CPU나 메모리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나온 것입니다. 자, 트랜지스터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전자회로 시간에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요게 커먼 이미터 정폭기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모습입니다. 사실 이렇게 밑에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하면은 정폭 회로로서는 그렇게 좋은 동작은 못해요. 이걸로는 앞에 잠깐 이제 설명을 하긴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트랜지스터를 보면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여기 IC고 요게 이제 VCE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로드 라인이 한 개 더 있는데 IC는 베타 IB 이렇게 됩니다. 요 표시는 사실 이제 이게 대문자 소문자 이런 거 좀 구별해서 쓸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일일이 말하는 건 여기서는 이제 조금 이제 본말 전도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요 평평한 부분에서 주로 일을 하게 되면은 평평한 부분에서 주로 일을 제가 하게 되면 이제 정폭하는데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중간에 이제 동작 좀 잘 잡아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아까 말했듯이 뭐 우리 밑에도 이렇게 저항을 달든가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이 밑에도 저항을 달고 커패시터 달고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이제 좀 해줘야 됩니다. 그냥 쉽게는 잘 안 돼요. 근데 디지털은 우리가 여기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여기하고 여기 세츄레이션, 여기 컷오프 형이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 전에 앞에 잠깐 했어요. 잠깐 여러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트랜지스터 자체의 특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좋은 특성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이쪽이 좀 끝과 끝만 갔다 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한번 언급했는데 디지털이 아날로그에 비해서 훨씬 더 쌉니다. 훨씬 만들기가 쉬워요. 진짜 허접하게 만들어도 잘 작동합니다. 디지털은. 아날로그는 정말 이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잘 만들려고 하면 실력자가 와야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디지털로 시큰 작업하고 최후로만 아날로그 하는, 원래 이제 아날로그 원래 아날로그를 처리해 가지고 프로세스 해서 아날로그로 이제 입력 출력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날로그로 이게 이제 이 프로세스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얘를 이제 디지털로 바꾸고 디지털 프로세스를 하고 그럼 디지털 출력이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다시 아날로그로 바꾼, 요거는 AD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꾸고, 요거는 디지털에서 아날로그 바꿔서 이제 사람은 이제 디지털 박아서 코드 박아 뭐 아무것도 못 하니까 화면에 그림 나와야 되지, 숫자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소리가 나와야 되겠죠. 뭐 연결 하고 있으면 이게 삥거 도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훨씬 더 빠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실험에도 책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실험을 이제 금방은 안 갈 거예요. 좀 여기 있는 내용 하고 이렇게 한 다다음 주 정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커먼 이미터 정폭기인데, 우리가 디지털로 쓰면은 여기를 0V 입력, 요가 입력이고 요 출력입니다. 항상 그렇죠. 여기에 이제 0V, 5V 이래 주면 여기에 0V 요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 트랜지스터 이야기 너무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이 트랜지스터는 지난 세기 20세기 최대의 발명품이다 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뭐 핵폭탄 뭐 이런 것들을 거창하니까 대단한 걸로 생각하겠지만, 솔직히 난 그게 뭐가 좋은지 하나도 모르겠고, 이 트랜지스터 이게 인류를 완전히 바꿨다고 해도 괜찮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전자공학의 산물이죠. 이 트랜지스터는 진짜 희한한 놈인데, 여기 흐른 전류가 여기 흐른 전류에 영향받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거 있죠. 이게 우리가 보통 우리 여기 이렇게 저항 달고 여기 이쪽으로 IB, 이쪽으로 IC, 이쪽으로 IN 이런데, 실제로 IN은 IB 더하기 IC고 IC가 베타 IB 이렇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여기 영문자, 소문자, 대문자가 뭔가 좀 복잡합니다. 지금은 보기 좋아라고 대문자 쓴 것 뿐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신기하게도 IB는 이렇게 흐른 놈이고 IC는 이렇게 흐른 놈으로 서로 딴 놈인데, 희한하게도 이렇게 영향받습니다. 즉 여기에 RC가 있는데, IC가 흐르죠. 그리고 여기 VCC, 이 VCC가 고정되어 있어도 그럼 RC에 걸린 전압이 만약에 IC가 바뀌면 IC에 걸린 전압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뀝니다. 즉 IB 때문에 IC가 바뀌어요. 이렇게. 그래서 되게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걸린 전압 VCE라고 하는데, collective emittance 전압이란 뜻이죠. 바뀌어도 전류가 안 바뀌어요. 그거를 이제 액티브 영역이라고 합니다. VCE가 이렇게 바뀌어도 그동안 IC가 안 바뀝니다. 이쪽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쪽에서 바뀔 때는 IC가 안 바뀌어요. 이런 진짜 희한한 놈입니다.
그 고전적인 전기에서는 이렇게 우리 뭐 도체, 부도책 할 때 그걸로서는 이런 일이 이해할 수가 없는 레벨이죠. 그래서 요전류 때문에 그럼 요전류를 여기 전압을 높이면 5V 정도 높이면 요 전류가 많이 흐른단 말입니다. 여기 많이 흐르는데 여기는 전류가 엄청나게 더 흘려요. 여기 전류보다. 그럼 여기 전압을 높이면 여기 전류가 많이 흐르는데 전압이 많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많이 높아지니까 여기 전압에 대해서 여기 전압은 출력 전압이겠죠. 여기 출력 전압은 여기서 왕창 떨어지겠죠. 전압이. 그래서 여기 전압은 거의 0V가 되고 맙니다. 여기가 5V 되면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여기는 전압이 낮다. 여기 0V를 하면 전류 안 흐르니까 여기도 전류 안 흐르겠죠. 그럼 이 전압이나 차이가 없겠죠. 여기 전압이 떨어지질 않으니까. 0V 되면 여기가 높고 이렇게 됩니다. 네, 그냥 이제 단순히 반대로 만드는 건데도 엄청나게 할 일이 많습니다. 네, 동작 파형은 이렇고 반대죠. 그냥 그 기호는 외워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요 부분밖에 없어요.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가 낫입니다. 동그라미 낫인데 이 동그라미는 혼자 있을 수가 없어서 요게 이제 삼각형이 이 버퍼인데요. 이 버퍼는 그냥 0을 0으로 이런 1 저번에 했죠. 이게 이제 버퍼입니다. 버퍼에다 이렇게 그려놓는 형태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게이트 앞에도 붙여도 똑같긴 합니다. 이건 낸드 게이트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거를 옛날 이제 그 릴레이, 이게 자석이죠. 여기에 전류를 스위치 탁 넣으면 전류가 많이 흐르잖아요. 그죠?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여기 있던 스위치가 탁 이쪽 붙겠죠. 그럼 전류 여기에 LED가 꺼질 겁니다. 회로가 끊어져 버릴 테니까. 그런 식으로. 실제로 트랜지스터를 만들면 가장 간단한 게이트가 됩니다. IC로는 7404, 74 시리즈나 54 시리즈 했을 때 74 다음에 나오는 숫자, 여기에는 뭐 특성 같은 게 나옵니다. 보통 처음에 74 시리즈는 처음에 여기에 그냥 74 뭐였어요. 숫자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너무 파워 많이 써. 그래가지고 지금은 주로 로우 파워 쇼트키 LS를 많이 씁니다. 로우 파워, 그냥 하니까 너무 파워를 많이 써요. 괜찮긴 괜찮은데 파워 많이 쓰니까 뜨뜻하고 별로더라고요. 이거죠. 그래가지고 로우 파워를 했어요. 로우 파워를 하니까 더럽게 늘어졌어. 이래가는 안 되겠다 해서 빨리 동작하는 샤트키 컨택을 이루게 했습니다. 이게 출력단입니다. 이게 다이오드 모습으로 추가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스위칭이 빨라요. 스위칭이 빠릅니다. 그 게이트, 우리가 어떤 정폭 회로에서는 셔트키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디지털 할 때는 LS 셔트키, 로우 파워 셔트키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보면 다 74 LS 계열로 나올 겁니다. 적당히 싸고 적당히 전력도 적게 소모하고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LS 뭐 이래 나오는데 이거는 말할 필요 없고 그냥 숫자만 말하면 됩니다. 숫자만. 근데 이제 숫자가 74는 빼고 어차피 이거는 적으니까 BJT 시리즈니까 뒤에 이제 숫자 2개, 이 숫자가 적을수록 빨리 만들어졌다 또는 많이 쓰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대충 7404 굉장히 빠른 숫자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6개짜리 인버터가 되겠습니다. 게이트 6개, 원입력 원출력이죠. 보통 이제 보면 야들 이런 식으로 방향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꼽을 때 비교적 비슷한 방향으로 출력해서 이렇게, 여기 이런 방향이 많긴 한데 가끔 가다가 완전 반대 방향인 놈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용 설명서를 봐야 됩니다. 버퍼 기본적으로 설명했고,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아 맞다, 앞에 이거 10 표현을 안 했군요. 나는 많은 책에서 이 프라임 이거를 많이 말하고 있는데, 나는 상대적으로 이거 해락합니다. 여러분한테. 나중에 여러분들 모르가네 법칙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고등학교 때. 이거를 야 처리하려고 하면 갈로 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걸로 하면은 그냥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훨씬 간단하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의 이걸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이것도 맞긴 한데, 이거는 모습은 좀, 어떻게 되나. 좀, 날리는 기분으로 쓰게 됩니다만, 별로 권하고 싶지 않고, 이 바를 쓰세요. 뭐, 그래도 이거 쓴다고 해도, 이거 대시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프라임이라고 하세요. 이거 프라임 쓴다고 뭐 틀렸다고 하진 않는데 이게 훨씬 낫습니다. 쓰기에. 자, 여기 C에서는 그냥 입력 그대로 쓰면 되겠죠. 7407 버퍼. 버퍼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제 의외로 필요한 게이트입니다. 번호도 상당히 빠르죠. 요 다음이 74082 엔드 게이트니까 투 입력으로 엔드가 082 엔드가 08인데 그것보다 앞에 있죠. 실제로 7400, 7402가 뭐 낸드하고 노아로 훨씬 앞에 있으니까 말하긴 좀 그렇지만 버퍼도 상당히 앞에 있죠.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디지털 이야기 할 때는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할 때는 KCL, KBL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키로프의 전류 법칙이나 전압 법칙 같은 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게이트 한 개 엔더를 합시다. 대충 알고 있겠죠. 게이트 한 개로 이렇게 내면은 이거 지금 현재 뭐 이거 11 넣어가 여가 1 됐다. 말하자면 5V죠. 그러면 이 뒤에 게이트들이 아무리 많아도 다 연결이 되고 다 5V가 걸리게 됩니다. 다 5V 걸리게 됩니다. 수십 개가 되더라도 이론은 이게 수십 개가 되더라도 다 가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야한테 5V가 되게 한단 말은 실제로는 전류를 흘려야 돼요. 전류를 뭐 한 0.1mA 이런 레벨로 흘려야 됩니다. 아니면 약 5V 전류도 안 들어오는데 야가 그냥 5V 이런 식으로 잘 안 돼요. 이것도 필요한 전류는 이게 이제 BJT인지 CMOS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틀립니다. CMOS가 훨씬 적게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 대신 좀 많이 느려요. BJT가 빠른데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는 전류 같은 걸 넣어줘야 됩니다. 당연하겠지만 야가 이제 다음 단으로 구동할 수 있는 한계가 있겠죠. 그죠? 보통 뭐 한 50개 정도는 하는데 한 10개를 합시다. 야가 그게 말하자면 야가 낼 수 있는 전류가 1mA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는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1mA라고 해놓으면 근데 다음 단에 게이트가 기본적으로 야가 낼 수 있는 건 1mA고 야들이 5V 하이로 받으려고 하면 최소한 0.1mA 와야 하고 이렇게 한다면 결국 10개밖에 작동시킬 수 없겠죠. 10개 맥스잖아요. 그지? 근데 실제 다음 단 필요한 게 15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을 때 버퍼를 씁니다. 버퍼 써가지고 버퍼는 여기에 이렇게 그냥 보내면 연마가 각각 10개 10개를 감당할 수 있겠죠. 그 정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버퍼는 여기 입력 그대로
출력을 보내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뒷단 확장을 한다든가, 또 이쪽에서 아이고, 이 버퍼를 쓰면은 이쪽 A하고 B 이런 게 있었을 때 B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도 이쪽은 전파가 잘 안 됩니다, 그죠? 야만 고장 나고 야는 살고, 이쪽도 여기 신호만 가지 기본적으로 직접 연결되는 거 없죠. 일종의 이제 버퍼 본래 완충 장치 그런 개념입니다. 버퍼. 그래서 이게 많이 필요합니다. 의외로. 물론 여러분들 실험 수준에서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게이트가 뭐 5개 있을까 말까 하니까요. 수십 개씩 필요한 상황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현실에서는 우리 실험에 하는 것처럼 간단한 회로 같은 거는 존재하지도 않죠. 그런 건 아무도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생각보다는 진짜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간략화를 하게 되는데, 간략화를 하다 보면은 신호가 오는 게 신호는 굉장히 많은 게이트를 통과해 오고, 어떤 신호는 신호가 이제 여기 이렇게 해가 다 오는데 뭐 이게 엔드였다 이렇게 했는데, 이쪽은 통과된 게 게이트가 한 10개고 이쪽은 뭐 이렇게 오니까 한 3개였다. 게이트 3개로 없고 이거는 게이트가 10개였다. 그럼 당연히 게이트 한 개마다 지연 시간이 있거든요. 약 훨씬 더 느립니다. 느려가지고 약 훨씬 빠르겠죠. 그러면 시간 차에 의해서 약 5동작 하게 된단 말이야. 둘 다 1일로 생각하고 동작해야 되는데 아직 인마가 1이 아직 안 왔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여기에 버퍼를 한 10개 쭉 갖다 대부는 거죠. 버퍼는 신호가 안 바뀌니까 야가 이제 같은 파형으로 여기도 이제 딱 맞춰가지고 넣을 수 있도록 이거 딜레이를 시키는 용도 이런 거 할 때도 씁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버퍼를 만들어 보면 앞에 우리 낫 게이트가 만들기가 쉽다 했잖아요. 그래가 낫 게이트 2개를 씁니다. 낫하고 버퍼를 직접 만드는 게 훨씬 어렵기 때문에 낫 게이트 2개 써가지고 버퍼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이고야, 인마가 더 빨리 있죠. 아무것도 안 하는 놈이 뭘 하는 놈보다 만들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낱낱해서 버퍼 가 됩니다. 이거 모습은 이렇게 되죠. 이거 여기 되게 많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실제 여기 게이트를 보면 대충 이쪽에 홈이 있고 이쪽에 이런 식으로 보통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상태 버퍼, 이거는 뭐 책에는 없는데 여러분 알았으면 해서, 이론에서는 어차피 협곡하는 건 아니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아까 말했듯이 KCL, KBL이 안 되지만 실제로는 KCL, KBL은 전기 전자에서 피해다닐 수 있는 법칙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압이 높아지려면 전류가 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게이트가 이 야가 지금 현재 신호 같은 게 없어도 회로 연결은 돼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가지고 했을 때 아까 말했듯이 다른 연결돼 있을 때 야가 로라 뭐 저입력 저항 상태다 이래 되면 딴 데 흘러갈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야가 일 안 하고 있더라도. 그러면 딴 데를 하이로 높여줘야 되는데 이쪽 전류 빠져버리면 야가 전류가 딴 곳에서 전압이 높아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실제로
여기에 있는 그냥 좀 대충 그립시다. 여기에 전류가 나가잖아, 그죠? 1mA 나갔는데 이쪽에다 해가지고 실제로 각각은 0.1mA 아싸싸기밖에 안 돼. 그렇게 됐으면 사실 진짜 아싸싸하면 좀 동작이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그랬을 때 야들이 지금 현재 동작할 필요가 없는 상태다. 아직 신호 같은 걸 받을 필요가 없이 그게 출력도 없는 거죠. 그런 상태면 전류도 받지 마라.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쪽 전류 받지 않으려 하면 이쪽의 입력 저항이, 이쪽 입력이 굉장히 저항이 커지면 좋죠. 그러면 저항이 커지면 전류가 많이 흐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일도 안 가고 다른 저항 작은 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게 고입력 저항 상태가 있는 것을 3상태. 보통은 우리가 상태가 이제 입력, 여기가 로우 아니면 하이인데, 우리가 로우도 아니고 하이도 아니고 입력으로 전류가 거의 안 들어가는 상태로 있는 것을 3상태 버퍼라고 합니다. 꼭 이거는 그냥 버퍼일 때고, 실제로 3상태는 반드시 버퍼에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이제 엔드 게이트나 뭐 이런 OR 게이트 같은 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그때는 잘 이야기하지 않죠. 보통 이제 3상태 버퍼, 이 버퍼는 그냥 버퍼하고는 다르게 야를 동작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를 선택하는 단자항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야를 동작 안 시키겠다. E는 enable 해가지고 사용이 가능한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bar을 하면 여기 동그라미 이게 not이라 했죠. 야가 이제 야기 신호를 줘가지고 이쪽으로 신호 줘서 야가 동작 안 하도록 하는 겁니다. 보면 이 바가 되어 있죠. 이 바가 되어 있으면은, 그러면 2에 1 넣으면은 바가 되겠죠. 실제로 0이 된다는 뜻이죠. 0이 되면 동작 안 하겠죠. 야는 바가 없으니까 1 넣으면은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임막 버퍼처럼 작동합니다. 여기는 야가 버퍼처럼 작동하려면 여기다 0을 넣어야 되는 거죠. 0을 넣었을 때는 버퍼처럼 1 넣으면 1 되고 0 넣으면 0 됩니다. 근데 여기다 1 넣어버리면 야가 이쪽 통과는 0이 되겠죠. 그럼 야가 동작을 안 하게 되고 먹통이 되고 1을 넣든 0을 넣든 뭐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되면은 이건 하이 임피던스라는 뜻입니다. G 임피던스 기호죠. 임피던스는 저항하고 리액턴스의 합친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번호를 보면 엄청나게 뒷번호죠. 그래서 이게 버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일단 버퍼는 원래 원입력 원아웃풋인데 일단 한 개 더 선택을 위해서 한 개 더 단자가 더 있고요. 그래 놨더니 여기는 6개지만 여기는 4개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호가 많아서 요새는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옛날에도 그렇고 이게 좀 만들기가 힘들어서 좀 비싸고 잘 안 보이는 거죠. 일단 버퍼에서 한번 쉽시다.